자, 시험 보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뭐 수능에서 EBS 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기준으로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한번 좀 같이 해설을 해볼 건데요. 뭐 딱 정제된 어떤 진짜로 딱 분석을 완벽하게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겠죠. 그래서 저도 한번 제가 문제를 풀었던 그대로, 그리고 이제 학생들한테 평소에 우리가 이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 건지 정의를 해줬던 거,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여서 한번 실전적인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치 이제 이 31번 문제가 오답률 1위에 해당하는 이제 문제죠. 오답률 1위 70.2%의 오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빈칸, 그리고 지금 이번에 약간 특이점이 뭐냐면은, 특이점이라기보다는 역시 빈칸 4문제 중에 3문제가 1위부터 5위까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나마 빈칸 문제를 어려워했구나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 건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실전적인 접근을 위해서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빈칸 문제를 풀 때 빈칸의 경우에 위치를 먼저 확인하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치.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서 약간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내가 한글로 먼저 생각을 해보자. 우리말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선택지를 읽기 전에 이걸 먼저 찾고 내려가자라는 얘기를 보통 많이 해줘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저하고 이제 빈칸 수업을 많이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제 저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빈칸의 위치, 그래서 이제 빈칸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해보면, 빈칸이 딱 여기 중간에 나와 있어요. 빈칸이 이제 중간에 나와 있고 밑에 이제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한번 빈칸의 위치를 가지고서 접근을 해볼게요. 자, 문장이 좀 길어요. 빈칸은 어쨌든 이제 중간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뒤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냐면, 빈칸이 중간에 나올 때는 이 빈칸에 대한 답의 근거가 어디에? 이 뒤에 있는 경우가 많다. 네. 물론 앞에서부터 다 읽고 푸는 게 가장 나이스하고 좋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시간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답의 근거를 빨리 찾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빈칸이 중간에 나와 있을 때는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먼저 답을 찾아보자. 답의 근거를 찾자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빈칸이 포함된 문장부터 해석을 한번 해보자면, 자,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대절이라고 해요. 네. 결과가 대절인데, 이 대절의 내용이 지금 뭐냐면 non-scientific, 즉 과학적이지 않은 approach, 접근입니다. 뭐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이지 않은 접근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하이픈 삽입이 되어 있죠. 요거를 잠깐 우리 없다고 생각해 볼게. 요런 거는 labeled, 이름이 붙여지게 된대요. as 뭐로서? really. 자, 여러분 really라는 단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는요 only하고 같은 의미예요. only. 그러니까 단지 뭐뭐에 불과한 뭐 이 정도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지 그냥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다. And therefore, 그러므로 빈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빈칸인데, 여기 보시면 앞에 little이 있다는 거에 조금 이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뭐의 관점에서 그렇다? In terms of 뭐뭐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의 관점에서. 근데 뭐를 설명합니까? 방식을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관점에 있어서 빈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시 현실에 대한 비과학적인 접근은 되게 이제 단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그러니까 제가 이 리얼리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얘가 온리한 의미가 같기 때문에 약간 좀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뭐뭐에 불과해 라는 이런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그러므로 빈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빈칸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럼 그 다음 부분에 어떤 힌트가 나오는지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과학의 철학이에요. 자, 제가 여기다 이제 파란색으로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볼 건데, 아까 여기서 비과학적인 거. 근데 여기서 이제 과학의 철학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이 내용과 이 내용은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나오는 게 당연할 겁니다. 자, 과학의 철학은 추구하는데 피하는 걸 추구한대요. 뭘 피하는 거냐? 투박한 사이언티즘. 사이언티즘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 만능주의 이런 의미인데, 그런 어떤 그냥 투박한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는 걸 추구한다. 그리고 뭐를 한대요? 균형 잡힌 관점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균형 잡힌 관점을 얻으려고 한대요. 뭐에 대해서? 자, 과학적 방법이 성취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을 얻으려고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아까 우리가 앞에서 나왔었던 비과학적 접근은, 이 비과학적 접근이라고 하는 거는 되게 그냥 주관적인 것에 불과해. 그러면서 뭔가 빈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빈칸이 없어. 근데 지금 얘하고 이제 상반되게 나오는 우리가 이제 이 과학, 요 과학이라는 철학은 얘는 어떠냐면은 어떤 그냥 과학 만능주의를 피하고 과학 만능주의를 피할 것이고, 그 다음에 되게 균형 잡힌 관점, 이거를 이제 추구한다고, 이거를 얻는 것을 추구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 파란색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용이 되게 어떠냐면은 긍정적이라는 느낌이 들죠. 그죠? 왜냐면은 그냥 과학 만능주의 이런 거를 피하고 균형 잡힌 관점을 얻는다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플러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다면, 비과학적 접근은 이 주관적이라는 것도 리얼이라는 말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살아있는데 거기에다 이제 심지어 빈칸이 없다. 얘도 역시 부정적인 느낌이 돼야 하니까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 이 빈칸에는 좀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이 주관적인, 그러니까 얘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거, 얘하고 반대되는 얘는 부정적인 게 돼야 돼. 그러려면은 이 빈칸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부정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왜? 아까 여기 있었던 누구 때문에? 리틀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 거죠. 네.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선택지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요거예요. 요거. 아까 그러니까 빈칸이 중간에 나왔고 그 뒤에 답의 근거를 찾으려고 봤는데 뒤에 내용이 이런 거더라. 근데 둘이 이렇게 상반된 내용이기 때문에 얘가 긍정적이니까 여기는 부정적이어야 돼. 그러면은 이게 리틀이라는 말 때문에 오히려 여기는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부정적 내용이 되는 거다. 요 논리 가지고서 한번 선택지로 가볼게요. question, 의문, account. 여러분 이제 account 같은 경우에 다시 얘기를 할게요. 자, controversy 하면은 논쟁, variation 하면은 변화, 그 다음에 이제 편견 이런 게 있죠. 자, 그럼 보세요. 일단 여기가 우리가 긍정적인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번이라던가 3번 어때요? 이런 거는 저절로 소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question. 자, 어떤 의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되게 그냥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고 비과학적인 접근은 주관적인 것에 불과하면서 그냥 뭐 의문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의문이라는 게 없으면은 되게 명확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명확한 거면 좋은 거 아닌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소거를 시켜버릴게요. 그 다음에 variation 같은 경우는요. variation.
자, variation 이제 변화인데 변화가 없다?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요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요 어카운트라는 말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의 수거가 만들어집니다. 뭐냐면 of little account가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of little account 하면은 이게 이제 중요하지 않은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얘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요거가 들어가게 되면은 확실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 포함이 되면서 마이너스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우리가 추론했던 요 내용이 그대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 요렇게 푸시면 돼요. 되게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말을 주저리 해서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냥 되게 단순하게 빈칸의 위치 파악했고 그 다음에 답에 든 거 찾았고 그리고 적용해보니 정답이 나오는 바로 그런 구조죠. 네. 오답률 1위였던 문제 치고는 뭐 그렇게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번에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어서 33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33번. 자, 우리가 이제 이 3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률 5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얘도 똑같이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33번 같은 경우에는 빈칸이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은 첫 문장에 위치해 있죠. 그렇죠? 자, 제가 이제 빈칸의 위치가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에 등장을 하게 되면 얘는 주제문을 묻는 문제의 확률이 거의 100%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제문이라는 생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한마디로 이제 주제 찾기인 겁니다. 자, the future, 미래요. 뭐에? 어떤 미래? 우리의 최첨단 제품의 미래는 may lie not in the limitation of our minds, but blah blah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런 구문이 등장하죠. not A, but B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많이 했던 건데 A가 아니라 B다 이런 거죠. A가 아니라 B다. 그럼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뭐예요? B가 중요한 거고 그 중요한 부분에 지금 이제 빈칸이 뚫린 겁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좀 해가면서 해볼게요. 최첨단 제품들, 이 최첨단 제품들의 미래가 우리의 어떤 마음, 정신의 어떤 한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빈칸에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빈칸에 있다. 내가 여기다 좀 기록을 좀 해놓을게요. 자, 최첨단 제품. 이 최첨단 제품의 미래라고 하는 것, 얘는 빈칸에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될 건 뭐라고요? 우리의 어떤 정신, 마음의 한계 이런 거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저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문장으로 내려가 봅시다. In previous eras. 자, 이전 시대에는 이렇게 나왔죠. 이전 시대니까 사실 필요가 없어요. 얘는 좀 약간 스킵하셔도 거의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저는 얘를 스킵할 겁니다. 왜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 최첨단 제품의 어떤 미래를 나는 찾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할 거예요. 물론 읽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자, 그럼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Now, 요즘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결합입니다. 이 결합들이 정말로 뭐라는 겁니까? unending,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합들이, 자, the combinations, 그 결합들이 진짜로 끝이 없다 이런 거죠. 그럼 그 앞에서 뭔가가 결합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결합이 되게 끝이 없대.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witnessing, 목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목격하고 있냐면 기본적인 변화를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에 있어서? 우리의 자원의 디맨드, 요구, 자원의 어떤 수요 이런 것에 있어서의 변화를 목격하고 있다. 자, 지금 이제 현재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어떤 자원의 수요에 있어서 변화를 목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어서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at no point in human history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좀 중요 구문이긴 한데
요런 게 이제 이렇게 전명구로서 그 부사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뒤에 어떻게 도치가 된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시점에서도 인간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우리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요? 더 많은 요소들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더 많은 결합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그 어떤 정제된 어떤 양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간 역사에서요. 어떤 시점에서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 얘기는 이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인간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더 많은 그런 요소들을 더 많은 결합으로 그리고 점점 더 정제된 양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지금이 제일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이제 알 수 있는 게 뭔가 어떤 자원의 수요가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어떤 지금 어떤 요소들을 막 사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저 보면요. 우리의 인제니어티라고 하는 이제 창의성이죠. 창의성이 곧 아웃페이스 하면 이제 앞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앞지를 거라는 거죠. 우리의 물질적인 공급을 앞지르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공급이 되는 양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어떤 그 창의성은 그걸 앞질러서 나간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그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의 창의성이 그걸 앞서서 나간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우리의 창의성은 더 많은 걸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This situation, 이 상황이 comes, 온다는 거예요. 언제? At a defining moment, 결정적인 상황에 온대요. 근데 그 결정적인 상황은 언제냐? 이 세상이 애를 쓰는 거예요. 뭐 하려고? reduce, 줄이려고. 그것의 의존을, 어디에 대한? fossil fuels,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애쓰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서 이제 이 상황이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다행히 어떤 희귀한 금속들은 핵심 재료들이 된다는 거예요. 희귀한 금속들은 되게 이제 핵심 재료들이다. 어디에서? 그린 테크놀로지, 친환경 기술에서. 자, 그린 테크놀로지 하면 이제 친환경 기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전기자동차, 뭐 풍력 터빈, 그리고 뭐 태양열 판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친환경 기술들이 도와준다는 거죠. 뭐를 도와주냐면은 전환하는 것을 도와줘요. 이런 무료의 자연 자원을 뭐와 같이 태양과 바람과 같은 뭘로? 파워, 힘으로 어떤 힘? 연료를 제공해주는 우리 삶의 연료를 제공하는 힘으로 바꿔주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요 내용이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었냐면 뭔가 자원의 수요가 변화가 있었고 우리는 지금 그 요소들을 굉장히 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이 나왔냐면은 우리의 창의성이 어떤 그런 물질의 공급을 앞서 나가게 될 거다. 자, 창의성이 물질 공급을 앞서 나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이 창의성이 물질 공급 앞서 나가니까 얘가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친환경 기술 얘기가 여기서 이제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친환경 기술 얘기로 넘어가게 돼요.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언제 오냐면은 바로 우리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고 노력할 때 온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친환경 기술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나 그러니까 앞에서 뭐 친환경 어쩌고 얘기 다 했는데 그러나 뭐래요? Without increasing, 증가시키지 않고서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고서 이런 얘기가 나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에다가 한번 이렇게 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날의 제한된 공급. 자, 아까 우리 창의성이 물질 공급을 앞서 나가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물질 공급이 좀 이제 뒤처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오늘날의 그런 제한된 공급, 아까 이 내용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런 제한된 공급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증가시키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have no chance 기회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개발을 해낼 그런 대체 친환경 기술들을 개발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즉슨 이것도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강조하는 건데 여기서도 부정, 여기서도 부정, 부정이 두 개가 나와서 이중 부정이 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강한 긍정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 그러면 결국엔 이런 거네. 오늘날의 제한된 이 공급, 물질 공급이 뒤쳐져 있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만 증가를 시켜줘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대체 친환경 기술을 개발을 할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다시 우리 빈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런 최첨단 제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서 구체적으로 뭐로 나왔냐면은 친환경 기술로 제시가 된 거예요. 친환경 기술. 우리가 이 최첨단 제품의 예시로 지금 뭐가 나오냐면 친환경 기술이 나왔는데 그거는 결국 뭘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어떤 그 제한된 공급을 어떻게 해야 된다? 증가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원에 대해서 이런 물질들에 대한 제한된 공급을 증가시켜야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내려와서 보면은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좀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빈칸의 위치가 맨 앞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제를 찾으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최첨단 제품 얘기가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했냐면 그 이제 여기 밑에 내려오셔서 이 친환경 기술들 즉 화석연료와 반대가 되는 이 친환경 기술들에서 최첨단 제품의 얘기가 처음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나는 요거에 해당하는 빈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찾을 때까지 계속 읽으면서 내려왔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한된 공급을 증가시켜줘야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나는 빈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추론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추론한 내용을 가지고서 선택지로 가봅시다. 자, 우리의 능력이에요. 어떤 능력? To secure. secure 하게 되면 이제 확보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확보하다. 확보하는 능력입니다. 재료들을요. 뭘 하기 위한? 그것들을 이 최첨단 제품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재료를 확보하는 능력. 그럼 그거에 대한 공급을 늘린다라는 건 내가 그만큼 재료를 확보할 수 있다는 거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자, 2번 볼까요? 지금 제 조사해본 바로는 2번이 가장 많이 이제 오답으로 골랐는데 우리의 노력, 어떤 노력? 만들려는 그 제품들을 환경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환경 친화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아까 여기 중간에 친환경 기술 이 얘기가 나오니까 이 말이 이제 뒷부분에서 좀 반복이 돼서 나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요 말에 이제 꽂힌 거야.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답으로 고른 친구들이 제법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친환경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이 최첨단 제품의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인 것 뿐이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이래야 된다라는 내용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뭐라고? 그냥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노력? 아니죠. 그렇죠? 네. 그러려면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하려면 자원의 공급이 더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자, 3번으로 볼까요? 더 넓은 분배입니다. 혁신적 기술을 더 멀리 분배시키는 거. 전혀 관계없고요. 정부 정책입니다. 자, 이것도 여기서도 요런 부분들. 자원의 공급을 제한하지 않으려는 정부의 정책들.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정부 정책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느닷없이 정부 정책 얘기 이런 거는 뭐 본문 어디에서도 뭐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끊임없는 업데이트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겠죠. 임프루먼트, 개선 그들의 기능들 이 최첨단 제품들의 기능을 계속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improvement, 개선을 한다는 거? 글쎄요. 그런 얘기도 없었죠. 그쵸?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뭐라고? 제한된 자원의 공급을 늘려주는 거. 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이 말을 제일 잘 표현해줄 선택지는 1번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33번 문제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34번으로 가볼게요.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답률이 63.8%, 3위를 차지한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빈칸이 얘도 아까 어떻게 보면 이제 31번과 같은 패턴이거든요. 보면 빈칸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중간에 나와 있어요. 중간에. 그리고 이제 그 문장이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is true that 이것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강조하는 구문인데 이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사실이다. 뭐가? 대부분의 이 세상의 음악적 문화에서 피치는 음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음 높이가 빈칸이다 라는 얘기죠. 음 높이가 빈칸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근데 우리가 봤는데 너무 반가워. 왜? however라고 하는 연결사가 나왔거든. however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하고 당연히 반대되는 논리가 나올 거라는 거죠. 확인을 해봅시다. 이것이 그냥 일반화라는 거죠. 음악에 관한 일반화고 아니래요. 정의가. 그 음악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그냥 일반화를 시킨 것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쉽다는 거예요. 또다시 뭐가 나왔냐면은 가주어, 진주어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리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컴마 4이죠. 컴마 4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제가 이거는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해주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것이 너무 쉬워. 그것이 뭔데? put forward 하면 이제 제기하다 이런 의미인데 즉 카운터, 맞서는 역으로 된 예시를 제기하기가 너무 쉽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에 대한 우리가 반론을 제기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그 예시로 이제 그 일본의 요런 음악과 그리고 이제 산조 음악, 한국의 이런 산조 음악이 예를 들어서 어떠냐면 fluctuate 한대요. 자, 다시 반대되는 내용에서 뭐가 나냐면은 fluctuate, 변동을 한대요. 끊임없이 어디 주변에서 이 notional 하면은 개념적인 이런 뜻이거든요. 개념적인 높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동을 한다. 사실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 고르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왜? 뒤에는 뭐 그냥 뭐의 관점에서 그 음악이 조직된 그런 어떤 관점에서 그런 어떤 개념적인 높이가 있는데 거기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동을 한다는 거. 높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변동을 해. 그럼 반대되는 내용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변동이 없다라는 거.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선택지로 가봅시다. 자, 1번서부터 만만치 않은 구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이 34번도 제가 이제 조사한 바로는 오답으로 가장 많이 고른 게 이제 1번 선택지인데 여기에 이런 구문이 하나 나와 있어요. Not so much A as B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의미냐? A라기보다는 B 이런 뜻이에요. A라기보다는 B. 그러니까 이게 인위적으로 뭔가 이렇게 fixed, 고정이 됐다기보다는 되게 어떻게 자연스럽게 변동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뭐 한다는 거예요? 변동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변동하면 안 된다는 걸 골라야 되니까 1번은 절대로 고르면 안 되는 그런 선택지가 되는 거고요. 자, 2번 볼까요? Not only fixed, 고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되어진다는 거죠. 뭘로? 일련의 discrete steps에서요. 자, discrete 하면은 이제 뭐 별개의 이런 뜻이요. 어떤 별개의 그런 어떤 단계들로 뭐가 된다? 조직이 되어진다. 자, 다시 뭐가 된다고요?
고정될 뿐만 아니라 고정이 된다는 거죠. 고정이라는 건 당연히 변동과 반대가 되는 그런 표현이죠. 고정이 되면서 얘는 이제 어떤 일련의 어떤 별개의 단계들로 다 조직이 되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직된다는 얘기는 딱 이제 뭐가 제대로 갖춰진다는 얘기. 한마디로 변동이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런 식으로 되겠지. 나머지 선택지들도 확인해 볼까요? 자, hardly 하면은 얘는 이제 거의 부정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면 돼요. 즉 간주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요 컴포지션, 작곡적인 어떤 요소로, 음악의 작곡 요소로 간주되지 않는다. 뭐 꽤 어떻다, diverse, 다양하고 복잡하다. 그래서 측정할 수가 없다. immeasurable, 측정할 수가 없는 이런 뜻이죠. 자, vehicle, 어떤 매개체이다. 어떤 매개체? carrying, 전달을 해주는 독특하고 다양한 문화적인 특징을 어떤 그 전달하는 매개체이다. 자, 정답 몇 번이라고요? 2번.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빈칸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풀려고 하면 어렵지만 선생님이 지금 이제 이 세 문제를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풀이에 대한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 건지 이것만 내가 좀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이렇게 쉽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 당연히 평소에 연습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그 패턴대로 푸는 연습도 많이 돼야 될 거고 그것보다 더 앞서서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됩니다. 네. 자, 그럼 넘어가셔서 이번에 오답률 2위 문장 삽입 문제 3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문장 삽입은 이제 보면 항상 학생들이 어려워해요. 네. 그게 그거 같고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내가 풀 이 문제를 빈칸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그 기준을 먼저 좀 명확하게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제가 보통 이제 이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 주어진 문장이라고 하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먼저 잡아라. 여기에서 힌트를 먼저 잡자. 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도 저 힌트를 잘 잡은 사람들은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여기서 이 힌트라고 하는 건 별거 아닙니다. 뭐냐면은 연결사라든가 대명사 이런 힌트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좀 익숙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각 연결사들에 대한 숙지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평소에 문제를 푸실 때도 그냥 이 문제 풀어서 땡 이게 아니라 그 연결사를 기준으로 앞뒤 내용을 자꾸 스스로 본인이 좀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단계가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힌트를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강조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근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내용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전환이라는 게 뭐냐면 되게 매끄럽게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뭐 그녀를 좋아해. 그녀는 나쁜 사람이야. 그녀는 나를 맨날 괴롭혀. 이런 식으로 하면 내용이 갑자기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환은 바로 그런 겁니다. 갑작스럽게 바뀌는 거. 만약에 뭐 나는 그녀를 좋아해. 그러나 그녀는 나를 못되게 하고 그녀 되게 나빴어. 막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그러나라는 연결사 때문에 자연스럽게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전환은 갑자기 뜬금없이 바뀌는 부분. 그 부분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딱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좀 평소에 연습이 되셨다면 39번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스틸이라는 말을 한번 우리 좀 동그라미 펴볼까요? 스틸은 그러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자, 그러나니까 내가 이걸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 이 앞과 얘는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옆에다 적어볼까요? 자, 주어진 문장 있죠? 이 주어진 문장을
기준으로 이 앞의 내용과 얘는 서로 어떻다? 반대가 돼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주어진 문장. 얘가 주어진 문장이라고 해볼게요. 이 주어진 문장과 반대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마저 해석을 해보면 is arguable that. arguable이라고 하는 게 이제 argue가 주장하다니까 얘는 뭐 주장할 수 있는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주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대절이 뭔데요? 이 광고업자들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다시 광고업자들은 걱정을 하는데 오히려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 투가 들어갔으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뭐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쪽에 어떤 문제가 뭐가 나올 거야. 앞쪽에서는 문제가 나와야 돼, 문제.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걱정을 한다는 얘기야. 그런 내용이 이제 뭐 주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근데 왜냐하면 여기서 as가 because였거든요. 그러니까 컴마 as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접속사가 because로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자, 광고하는 것이 다른 매체에서 광고하는 것은 항상 어떠니까 been fragmented. 자, fragment는 밑에 단어 뜻이 나와 있어요. 조각내다라고. 그러니까 항상 조각나져 있었기 때문에 이거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그 문제에 대해서 광고업자들이 너무 걱정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는 거래. 이 주어진 문장의 내용이. 그러면 그 문제가 그렇게 걱정할 거라는 건가요? 아니라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너 너무 걱정하는 거야. 그렇게 걱정 안 해도 돼. 이런 거죠. 다시 여기에서 말하는 너무 많이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 야, 그 문제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은 다른 매체에서의 광고들도 항상 다 그렇게 조각이 나 있거든. 다른 데서도 그러니까 너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이 주어진 문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좋은 내용이 좀 긍정적, 플러스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안 좋은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앞에서 문제가 나왔잖아요. 문제가 안 좋은 건데 야, 이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주어진 문장을 기준으로 내용이 어때야 된다? 긍정적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내용. 이해되셨나요? 자, 이게 이제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내가 잡은 힌트예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요 still이라고 하는 연결사와 this problem이라고 하는 이 연결사와 대명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내려가서 내용이 바뀌는 부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바뀌는 부분?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자기 바뀌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fragmentation 아까 이제 분리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면은 뭐 그 분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냐면은 fragment가 조각내다니까 이제 얘는 이제 조각이 나져 있는 거. 즉 분열 이렇게 볼까요? 텔레비전 청중의 분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뷰링 언제 동안에 최근 몇십 년 동안에. 그리고 그것이 일어났는데 뭘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일어났대요. 뭐 하게 됨에 따라 새로운 채널들이 시작됨에 따라 모든 곳에서. 여기까지 그냥 콤마였고 그래서 그런 시청자들의 분열이 어떻게 됐다고? 야기했다는 겁니다. 뭐를요? 광고업자들에게 많은 우려를 야기했다. 뭐가 났어? 광고업자들이 하는 걱정 나왔죠. 문제가 나왔네. 근데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적인 거니까 1번은 답이 들어갈 후보가 되겠네요. 그런데 내가 확인해야 될 건 뭐야? 뒤에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여기 보면은 광고업자들은 look back 하면 이제 돌아보다 이런 얘기죠. 향수에 젖어서 어떤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어떤 시간들입니까? 하나의 지점이에요. 하나의 지점에서의 트랜스미션, 전송. 지금 아까 그래서 이게 여러 채널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채널들이 새로 이제 모든 곳에서 시작이 되면서 시청자들이 분리가 됐다고 얘기했는데, 자, 예전에는 하나의 지점의 전송이 would be seen, 보여졌다는 거죠. 뭐에 의해서? 주요 population, 그러니까 대다수의 the majority of 대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졌다는 겁니다. At one fair swath. 요건 이제 뭐 한 번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이렇게 하나의 지점에서의 전송이 이런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여졌다. 즉, 이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지점에서의 전송을 받았다. 그럼 이거는 지금 분열되어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언제? 옛날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때를 돌아보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내용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두 번째로 얘기했었던 내용이 바뀌는 부분과 부합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요즘 이러니까 아 예전이 좋았어. 이렇게 가는 거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이것이 만들었대요. 뭘 만들었냐면 텔레비전 광고를 다시 이것, 디스, 대명사니까 이런 걸 좀 잘 봐둬야 되겠죠. 그럼 만약에 지금 얘가 연결이 되고 있다면 이 디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뭔가 앞에서 나온 내용이 되겠지? 이게 만들 때 이 텔레비전 광고를 대중 소비자들, 소비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광고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거죠. 왜? 자, 앞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하나의 어떤 그 장소에서 전하는 걸 그 이제 대다수의 인구가 봤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하나만 보면 되는 거니까 광고하는 사람들도 이런 제품을 광고할 때 상대적으로 좀 단순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까지 딱 봐도 아, 얘 연결이 제대로 되고 있네. 지워주면 되겠죠. 물론 그게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단순하다는 게 쉽다고 말하는 건 아니래요.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재밌어요. 자, 반면에 오늘날에는 다시 이제 오늘날로 돌아온 거야. 필요하네. 가주어, 의미상해주어, 진주어죠. 필요해. 이 광고업자들이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대. Coverage of their target markets. 즉, 그들의 어떤 목표 시장의 커버리지, 어떤 그런 범위를 형성해주는 게 필요하고 시간에 걸쳐서, 여러 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하고 뭘 함으로써? 광고함으로써 어떤 host of channel with separate audience 해가지고요. 어떤 그 이제 채널에서 뭐와 함께 이런 분리된 청중들, 분리된 청중들과 함께, 그러니까 host of channel 여러 채널들에서 광고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이제 목표 시장의 범위를 좀 형성해야 된다. 다시 앞에 그 문제점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해됐어요? 다시 부정적인 거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모어로버, 동그라미 쳐주세요. 모어로버는 첨가에 영어했어요. 첨가. 그러니까 더해주는 거야. 앞에 나오는 얘기다 덧붙여주는 거야. 뭐래요? 광고자들은 얻는데요. 상당한 이득을 얻는데요. 다시 광고업자들은요. 얻어요. 상당한 이득을 얻어요. 뭡니까? 플러스죠. 분명히 이 앞에까지만 해도 어땠는데 마이너스였는데. 그럼 만약에 주어진 문장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야 근데 그거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거기다가 얘네들이 상당한 이득을 얻어. 어때요? 자연스럽게 내용이 전달이 되죠. 몇 번?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 문제점 나왔고 그 내용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서 바로 뭘로 바뀌었다? 긍정적인 내용으로 바뀌었다. 심지어 요 내용이 이게 이제 뭐로 보니까 첨가잖아. 앞에서 긍정적 내용이 한 번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마 봐도 긍정적 내용이 아니거든. 그럼 긍정적 내용은 뭐였는데? 주어진 문장.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정답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쉽게 가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좋아요. 자, 제가 1부터 5위까지의 문제를 푼다고 얘기했고요. 이제 하나 남았네요. 41, 42 장문 독해인데 참고로 여기서 이제 이 41번 문제, 이 41번 문제가 이제 오답률 4위였던 문제예요. 제목 문제인데 이건 저는 사실 이 문제 풀면서 이거 왠지 1번을 오답으로 많이 고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역시 1번이 오답으로 가장 많이 제시가 되었더라고요. 한번 이것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효과적으로 풀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제목 문제 하나, 그 다음에 어휘. 예전에는 이제 좀 빈칸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어휘 문제로 바뀌는 트렌드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제목을 사실 만약에 이 제목만 고르는 거다. 여기 어휘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한 독해론 1을 적용해서 되게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어휘까지를 같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독해론 1을 어느 정도 참고는 하되 좀 전체적으로 읽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가시는 게 더 좀 함정에 안 빠지는 지름길이 될 거예요. 자, 근데 한번 두 가지 풀이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내가 만약에 진짜 시간이 없어서 내가 이 41번을 좀 빨리 먼저 풀고 싶어. 그러면 제가 그렇게 좀 빨리 풀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이제 또 제가 권장하는 풀이 요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좀 그 속성 풀이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For quite some time 해서요. 뭐 꽤 얼마 동안 자, 과학 교육가들은 믿었다 이겁니다. 자, 다시 과학 교육가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교육하는 사람들은 이 대절의 내용을 믿었다는 내용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반적 사실, 뭐 통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적 사실이 보통 이렇게 글의 앞에 제시가 되게 되면은 글의 전개가 어떤 식으로 되냐면 그냥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얘가 이거 주제가 되는 거고 대부분은 중간에 반박이 나오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반박이 나오면 반박된 내용이 그대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반박된 내용, 얘가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만약에 글을 읽다가 이런 일반적 사실이 제시가 되면은 글의 마지막으로 가셔서 내용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었는지 그거를 확인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첫 문제 일단 봐볼게요. hands on 하면은 직접 하는 이런 뜻이에요. 직접 하는 활동들이 정답이다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아이들의 이해에 대한 정답이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그들의 참여. 과학과 관련된 활동들에 참여하는 거.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직접 참여하는 활동. 요게 어떻다는 거죠? 지금 플러스 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보면 여기 근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장문독해서는요. 자, while이라는 걸 근데 여기서 좀 잘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while. 자,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while절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주절이 나올 때 우리는 내용상 어디가 더 중요하다? 이 주절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절. 그러면서 서로 얘하고 얘는 내용이 어떨 거다? 반대가 될 거다. 이겁니다. 자, 요걸 연구하고 여기로 가볼게요. 중요해. 학생들이 사용하고 상호작용하는 게 중요해. 뭐와 함께? 물질들과 함께.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이 과학 수업에서 어떤 물질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상호작용을 해요. 그거랑. 뭐 한다는 거죠? 직접 참여를 한다는 거죠. 이거 물론 중요해. 그러면 딱 봐도 지금 이제 여기 주절은 얘하고 좀 뭔가 반대가 돼야 된다고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 말고 다른 게 뭔가 필요해. 벌써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나온 거야? 중간에 반박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알파. 얘가 중요한 거죠. 볼까요? 자, 학습은 온다는 겁니다. 뭐로부터 온다고요? sense making. 어떤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뭐에? 학생들의 직접 하는 경험에서 그런 경험에 이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직접 참여한 활동에서 뭐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이해를 만들어내야 돼. 요 sense making.
이해를 만들어내는 거. 자,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답을 찾으러 가볼게요. 고를 수 있나 한번 봐봅시다. 1번 hands-on activity, 직접 참여하는 활동들이 뭐라는 겁니까? 창의성의 원천이다. 이거 지금 반박 당했잖아. 여기에서 이해를 이끌어내야 돼 라고 하는 걸 골라야 되니까 1번은 고르시면 안 되죠. 2번 볼까요? 행동 지향적인 학습 들어왔어요. 과학교육에 어쩌라고요? 이거 말고 이건 얘 까였어. 자, figure out, 이해해라 이거네. 그럼 주제가 나와야 돼. 뭐?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과학 수업에서. 자, 아마 제가 봤을 때 이런 3번 선택지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서 만든 오답인 것 같은데, 학생들이 좋아하는 걸 이해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부터 어떤 이해를 이끌어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 이해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3번도 답이 아니지. 4번 볼까요? 기쁨과 학습 좀 더 효과적이에요. 언제? 분리될 때. 뭐 기쁨 뭐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5번 볼까요? turn on, 무엇을 켜다 이런 뜻이죠. 켜래요. 명령문이네. mind on learning. 자, mind on이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는 이 직접 참여하는 hands on이 까였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이런 mind on 학습을 켜라고 얘기한 거야. 어디에서? 과학 수업에서. 좀 더 다시 얘기해 보면은 마인드라는 게 우리 어떤 마음, 정신 이런 뜻이잖아. 우리 어떤 정신을 켜는 그런 학습을 키래요. 그럼 정신을 킨다는 거, 우리가 이제 정신을 갖고 뭐 하는 거야? 이해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심플하죠. 이렇게 풀면은요. 하지만 while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이렇게 1번으로 근데 오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그냥 읽고 푸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이것만 풀 게 아니라 요 어휘를 같이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 이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얘를 같이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읽어 내려오는 걸 저는 더 권장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럼 한번 다시 제가 이제 권장하는 방식으로 가볼게요. 첫 문장은 어차피 뭐 같은 의미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많은 선생님들이 믿었대. 그럼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의 내용이 나오거든. 학생들은 단지 그냥 참여하는 거, 활동에 단지 그냥 참여하고 조작하는 거, 물체들을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조직할 수 있다는 거지. 정보를, 얻어지는 정보를, 그리고 지식, 이해되는 지식을 개념의 이해로 조직할 수 있다. 자, 직접 참여를 하니까 어떤 물체들을 자기가 직접 이제 이렇게 조작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A번도 맞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좀 보시면은 교육가들은 시작했어요.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뭘요? 대절을요. 더 펜들럼이라는 건 이제 추예요. 추, 무게 추 있죠. 이 추가 had swung too far. 너무 멀리 간 거야. 어느 쪽으로? 이런 직접 하는 그런 요소로 너무 가버렸다. 추가 너무 기울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 직접 참여하는 활동에 너무 지금 기울어져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언제 그런 거냐면 그들이 깨달았을 때. 뭘 깨달았을 때? 지식이 not inherent, 본질 내재해 있는 게 아니라 inherent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지. 내재하는 이라는 뜻이거든. 내재하는. 자, 그래서 그 자료 그 자체에 내재해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하는 그런 어떤 자료들, 그 자료 자체에 지식이 있는 건 아니다. 이제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분필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해볼게요. 이 분필을 갖고 이렇게 쓰면은 이 분필 자체가 본질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필이 이게 그냥 이렇게 갖고 내가 이렇게 써본다고 해서 분필이 무슨 성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걸 알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냥 이건 하나의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교육자들이 이제 시작한 거예요. 눈치채기. 추가 너무 기울어졌다고 멀리. 어느 쪽으로? 직접 체험하는 쪽으로.
그런 요소예요. 뭐에? inquiry, 학문에 있어서. 근데 언제 그걸 눈치챈 거냐면은 그들이 깨달았어요. 지식은 내재해 있지 않다고요. 물질 그 자체에 내재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생각에 그리고 메타코그니션 초인지 뭐에 대해서 학생들이 그 활동에서 한 것에 관한 어떤 생각과 초인지 여기에 내재해 있는 거지 물질 그 자체에 내재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벌써 지금 뭐가 나온 겁니까? 이거에 반박이 나온 거야. 즉 그냥 이거 직접 참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해하는 거 거기에서 이해를 하는 거 생각을 하는 거 여기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B도 맞는 단어겠네요. 그럼 물질에 내재해 있지 않고 여기에 내재해 있다 이렇게 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또 가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대절을 직접 하는 이 활동이 위험한 프레이즈 구절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위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언제? 말할 때 뭐에 관해서? 과학을 학습하는 거에 있어서. 자, 그러면 봐봐요. 여기까지만 읽어도 벌써 답으로 갑니다. 볼래요? 그런 놓친 재료는 바로 mind on, 즉 생각을 펴는 부분이라는 거죠. 뭐에? 도구적인 그런 경험에 있어서. 도구적인 경험이라는 게 이제 직접 참여를 해서 활동하는 그거에 있어서 우리가 놓친 부분이 바로 이런 생각을 펴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 일반적 사실, 얘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는 거야. 이것만 바꾸면 안 돼.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돼. 즉, minds on 해야 돼. 그러면은 벌써 여기에서 정답은 5번으로 가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문맥상 적절한 부분이 되는 거고요. 이왕 뭐 한 김에 제가 그 어휘 문제까지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자, uncertainty 하게 되면은 불확실성이라는 뜻이어가 확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게 주제가 된 이유는 뭐였냐면 아까 죄송해요. 그 방금 전에 이제 제목이 됐던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일반적 사실에 대해서 반박을 했기 때문에 주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거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불확실성인데 뭐에 관해서? 지식에 대해서 불확실성이에요. 근데 어떤 지식이냐면 의도되는 지식이야. 어떤 활동에서. 그러니까 어떤 활동에서 의도되는 지식이라는 얘기는 그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런 지식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대요? 각각의 학생들의 재창조, 개념의 재창조에서 오고, 그리고 뭐 하는 거? 토론하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듣고 평가하는 거야. 자기들 자신의 preconceptions, 그러니까 preconception이라는 건 뭐 선입견 뭐 이런 것들이겠고, 그리고 뭐 한 이후에 활동을 한 이후에 누구 아래에서? 리더십 아래에서. 어떤 리더십? 사려 깊은 선생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자, 말이 더럽게 복잡한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이런 불확실성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학생들의 재창조, 개념의 재창조로부터 온대.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토론하는 거, 그 개념 이제 재창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토론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래. 그리고 뭐 이제 논쟁도 좀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듣기도 좀 하고, 평가도 하고, 자기 자신의 선입견을 뭐 한 이후에, 활동을 한 이후에 어떤 리더십 아래에서, 사려 깊은 선생님의 리더십 아래에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이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에 지식의 불확실성이 지금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학생들이 뭔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거, 그거부터 온대. 맞니? 불확실하다는 거는 안 좋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아까 마인드, 어떤 생각을 켜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였는데, 그런 이 안 좋은 게 거기로부터 온다고 했으니까 맞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요거에 반대되는 의미로 바뀌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뭐
굳이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해보자면 불확실하니까 확실함, 뭐 clarity 이게 이제 모범 답안으로 제시된 단어고 아니면 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certainty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장문 독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면 된다 이런 거죠. 네. 자, 뭐 사실 저는 이제 다시 또 정규 수업에서 학생들하고 다시 한번 좀 이거를 수업을 하겠지만 일단은 수능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그 고3 올라가는 이제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하는 이제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약간 좀 문제를 이런 식으로 실전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보여주려고 이제 좀 문제풀이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하게 읽고 푸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유형별로 내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겠다라는 전략을 좀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전략과 더불어서 영어에 대한 나의 기본기 이런 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내신 문제처럼 내가 지문이 뭐가 나올지를 다 알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이제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